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새정치의 기본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새정치의 3대 가치로 내놨는데요. 새정치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차원에서는 눈여겨볼 만하지만은 실체가 모호하다, 야권 분열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말보다는 실천에 앞장서서 새정치에 대한 체감지수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정치내비게이션,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내륙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를 비롯해서 청주 6도, 전주 8도로 예상됩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겠지만은 동해안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포근하겠고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속한 뉴스, 정확한 분석,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는 국민TV 라디오의 모든 콘텐츠를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발언을 담은 인터뷰 녹취, 기자들이 발로 뛰어 만든 현장 리포트,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칼럼, 국민TV 뉴스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이슈의 출발점, 국민TV 뉴스. 지금 접속하세요.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만듭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7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원폭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하경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올해로 일제의 압박에 한거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걸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던 3.1절이 95주년이 됩니다. 또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지 어느덧 69주기를 맞이합니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 폭탄으로 인해 희생된 7만여 명의 조선인 원폭 피해자 중 4만 명은 사망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일본 땅에 남았습니다. 69년이 흐른 지금 원폭 피해자 1세는 대부분 사망하였고 현재 2670여 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원자 폭탄이 남긴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 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비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비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1994년 원자폭탄 비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까지 원폭 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며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 69년간 한국인 원폭 피해자 전모를 규명하는
일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원폭 피해자들을 방치해 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길 요청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라도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비롯하여 국내 피해자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렸는데 소득이 없이 끝났어요. 완전 결렬인가요? 완전 결렬로 보기는 힘들지만 네. 남북 간의 현안에 대한 이견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재확인했고요. 일단 그러나 대화 테이블, 그것도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의미를 둘만 합니다. 네.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죠. 왜 고위급이냐?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였고요. 네. 북한은 원동현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입니다. 양측 다 장관급 차관인데 실세들입니다. 청와대 출신이고 원동현 부부장은 북한의 대남 관련 회담, 대남 업무에서 정말 실세 중에 실세죠. 그리고 원동현 부부장이 참석한 회의치고 소득 없이 끝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앞으로 이 고위급 회담이 단발로 끝날 것 같진 않고요. 그렇지만 어제 북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이후로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연기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비난 보도도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우리는 우리의 대북 정책인 남북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산가족과 군사 문제는 연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자정 무렵까지 심야 마라톤 회의를 거듭했지만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소득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은 특별히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회담 전부터 나오긴 했고요. 양측이 탐색전을 벌였다 또는 기싸움을 벌였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든 의제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관심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지 않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 예정돼 있죠. 그런데 약간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 오늘 시점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측은 어제 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계시키면서 24일부터 예정돼 있는 키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계속 거듭해서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회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역시 강하게 답변했다고 통일부 네. 밝혔습니다. 네. 정부 당국자의 공식 멘트는 이겁니다. 이산상봉 행사가 열릴지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한다. 즉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네. 양측이 현재의 입장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아흐레를 앞두고 다시 한번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기존의 그 북한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직접 북한이 노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잇따라 보이고 있죠. 드문 일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과정에서도 지난 8일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서 남북관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위한 접촉을 갖자라고 직접 제안했습니다. 네. 주무부처인 통일부 거치지 않은 겁니다.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현안이나 회담과 관련해서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를 맡아온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제안을 해온 것을 고려했다면 네. 매우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접촉을 제안하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 와달라라는 건데, 즉 청와대와 직거래를 하겠다 이겁니다. 즉 청와대는 가장 센 기관이고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곳이고 대통령을 지근이거려서 직접 보조하는 거니까 가장 힘을 갖고 있는 곳과 직접 얘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북한은 이에 앞서서 지난달 27일에도 국방위 정책국 서기실 명의로 전화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실장이죠.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직접 보내서 서북도서, 백령도 이쪽 말하는 겁니다. 네. 해상사격 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로 직접 보낸 적도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통일부 출신 청와대 비서관이 임명된 지 8일 만에 갑자기 다시 인사가 났습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어제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청와대 기자실이 수덕수덕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천혜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대변인도 거쳤었죠. 네. 갑작스럽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천 실장은 지난 3일 내정됐고 9일까지는 며칠 청와대로 왔지만 지난 10일부터는 아예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정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바뀐 겁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 자리가 그렇게 이 사람 보내볼까? 아닌 것 같아. 다시 보내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거고 더군다나 통일 관련 정책을 직접 전담할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거냐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애써 취재를 했는데 취재가 잘 안 됩니다. 원래 청와대가. 네. 그래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와가지고 통일부에서 이 천혜성 전 실장이 워낙 필수 요원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없으면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크다.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 네. 그래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설명 겸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잘 고지것대로 들리지 않는 소리죠. 네. 그렇게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면 애초에 인사를 내지 말거나 그랬어야 되는 건데 청와대 비서관을 해놓고 원래 있던 친정에서 강력히 돌려보내달라 그러면 또 돌려보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정부 내에서도 이번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은 처사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과연 진짜로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네.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황교안 서남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표결이 무산이 됐어요? 네, 그랬죠.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장관들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바꿔야 되겠다라고 비판이 모아졌던 장관들이 지금 앞에 말씀하신 두 장관과 현오석 장관 정도였고 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며칠 전에 전격 해임이 됐죠.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어제 제출이 됐는데 민주당에서 한심한 원내 전략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아예 그냥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 그리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붙이긴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아예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그러니까 하루 뒤부터 3일 사이까지에는 표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게 국회법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불참 이것을 알았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상정이 됐고 민주당 등 야권만 참여했는데 150명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개표조차 못한 겁니다. 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판결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데 네. 검찰이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어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런 사법부 정의가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냐. 잘못된 행위는 있는데 그 잘못된 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거 가지고 의견이 아주 분분하고 비판 여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이정회 팀장인데요.
이번 김용판 전 청장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네. 1심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검찰과 달리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보기 위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완해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낼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일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도 조금 수사를 좀 성의 없이 했던 거 아니냐, 증거가 좀 더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보완할지 관심이 큽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 하루 일당이 400만 원이란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세죠. 네. 하루에 400만 원 받으면은 재벌 회장들은 워낙 몇십억씩 받는 데니까 그 사람들 월급은 셈하기 힘들 거고 보통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전 대통령 아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는데 법원에서 벌금형을 내리고 그것을 벌금을 못 내게 되면 노역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품삯으로 계산을 해서 내야 할 벌금으로 이렇게 상쇄를 하는 거죠. 네. 이 일당이 하루 5만 원입니다. 그런데 노역형은 최대 3년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 씨가 내야 할 벌금 40억 원입니다. 이걸 3년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대 3년밖에 못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40억을 3년으로 나누면 전재용 씨의 하루 일당은 4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어제 이 판결이 나오니까 인터넷에 비판하는 댓글들 많이 돌았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전면에 나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법적 대표를 직접 맡습니다. 그간 다른 사람들, 속칭으로는 얼굴마담 이렇게도 표현하나요? 이런 사람들 내세우고 본인은 뒤에서 조정한다 이런 비난도 있었는데 네. 그거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책임 있게 안철수당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하겠다 이런 다짐일 수 있겠죠. 김성식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어제 기자들 만나서 새정치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창당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인물 영입과 신당 바람몰이도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창당준비위원회 안에 설치되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할 예정입니다. 창당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당 대표로 추대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렵지 않겠죠. 한편 어제 안 의원 측은 창당 발기인으로 저 제주도보다 저 남쪽에 있는 마라도의 짜장면집 네. 자장면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라도에 유명한 짜장면집이 있다는데 거기 주인 부부를 비롯해서 청소 노동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이른바 소외계층 일반인 30명을 우선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문재인 의원은 또 견제구를 날리는 모양새예요? 예. 작년에 대선 후보 누구로 단일화 할 거냐 가지고 1년 내내 재작년이군요. 미안합니다. 시름 버렸었죠.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신당에 관련해서는 직접 발언을 아주 자주 하고 있는데 네. 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정치 비전이 여전히 모호하다. 새정치 내용을 아직 잘 모르겠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 보니까 안철수 신당이 말이죠. 기존 민주당이 해오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가 새정치냐 이렇게 애둘른 게 아니고 직접 비판한 겁니다. 네. 일부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너무 사사건건 나선다 이런 비판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 세력이자 라이벌이기도 한데 안철수 신당 되어가는 거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말해도 대선 후보도 지냈고 또 자기와 많은 협상도 했으니까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비판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 어제 안철수 신당 측에서 내놓은 새정치 방안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한상진 유명한 사회학과 교수죠. 전 서울대 정년퇴직했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군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꽤 점잖다고 알려지신 분인데 아주 그냥 대놓고 네. 비아냥됐습니다. 그렇군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물론 라이벌이 적진 진영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정치 발표한 거 보니까 정치 카피의 박물관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베꼈다는 얘기죠. 아무튼 안철수 새정치 몇 년째 관심인데
반응들은 아직은 좀 시덥지 않습니다. 네. 그 문제가 있는 재벌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보고 영국 유력지도 비판 기사를 썼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민심이 안 좋은 판결인데 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나라에서 뭐 그 유명한 신문에서 비판 기사를 세게 썼어요.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흔히 FT라고 줄여 말하는데 아주 권위를 인정받는 경제 전문지입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것, 저도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아주 이례적입니다. 한국법원에서 최근에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그리고 구자원 LIG 그룹 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내린 거 아닙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고위층의 비리 척결에 대한 희망을 깎아내려버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 노력의 하나로 기업 범죄에 더 강경한 자세를 약속했지만 이후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 민주화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다라고도 썼습니다. 남은 나라 신문이지만 옳은 소리 하는 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에 대한 열렬한 응원을 두고 민족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예.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 귀환의 사정은 대부분 청취자들 아시리라고 믿고요. 빙상협회에 안 그래도 많은 비판이 모아지고 있는데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이근 교수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과거의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현상이다. 그러면서 국가대표에서 탈락된 안현수에 대한 동정심이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 발휘되고 있고 동시에 한국의 빙상연맹에 대한 항의 표시를 타국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러한 현상을 정치학에서는 초국가적 충성 혹은 초국가적 행위라고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학자가 어느 한 체육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코멘트를 한 거 흔하진 않은 일인데 지금 많은 관심의 대상이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치진 내비게이션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교육청의 역사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월 14일인 내일은 밸런타인데이이기도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역사적인 날이라는 건데요. 내일은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는 하루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7시에 뵙죠. 고맙습니다.